지난 주말에 이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고, 코스닥, 코스피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폭락을 했는데, 부총리 그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10년 만에 거의 최대 폭인 2.9%나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미국 금리 인상도 불가피하고 또 금리 인상이 기업 실적에 둔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예요. 마찰적인 실업이라든지 계절적인 실업, 이러한 것을 빼면은 거의 한 4%밖에 실업률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 실업률이 거의 10%죠, 10%.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예. 고용이 완전 고용 상태인 경우에 임금이 올라가는 거는 고용시장에서 소위 고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나 청년 실업률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얘기가 됩니까? 그건 시장을 역행하는 거죠. 그렇죠? 10%나 청년 실업이 있는데 고용시장을 놔두면은 임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떨어지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16.8%라는 임금을,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 놓는 것은 전혀 시장을 도외시한 반시장적인 정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경제를 총괄하시고 있는 장관이 이러한 것을 시장의 반시장적인 정책을 이렇게 시장을 이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정책을 자꾸 쓰면 이거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기재부가 금년도 물가상승률 1.7% 얘기하셨죠? KDI는 1.5%로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건 차관도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의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물가 여러분이 예측하는 거에 거의 2배쯤 오를 겁니다. 1.7% 같으면 한 3% 이상 오른다고. 금년 물가. 제가 어저께 시장 물가 체험하기 위해서 순두부찌개 점심에 사 먹었는데 6,000원 하던 순두부찌개가 8,000원 받더라고요. 8,000원. 지금 가보세요. 나가보세요. 지금 서민 물가가 어떤지, 체감 물가가 어떤지. 예? 물가가 금년에 1.7% 오른다? 정말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특히 구정물가 단속하면 안 돼요. 단속으로 됩니까? 그런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뭐 매점 매석을 단속을 하느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구정물가에 대한 무슨 대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종합적으로 같이 좀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물가 문제 얘기부터. 물가가 의원님 염려하신 건 뭐 저희도 감사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1.7%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또 되풀이 돼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밴드에서 금년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생활 물가나 또는 이제 금년 초 같은 경우 외식 물가가 조금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뭐 단속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뭐 유통의 문제라든지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 좀 푸시는 것들은 본 정도지, 뭐 과거 개발연대 같은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또 물가라는 것도
뭐 의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것도 꼭 맞는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의 성장에 맞는 이제 적정한 수준의 이제 그 물가가 이제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는 금년도 예측할 때 아마 1.7%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2개월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기업의 체감 경기도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몇몇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뭐 일부 자동차라든지 이런 정도만 호황이지 지금 호황인 기업이 없어요. 잘 보시고 총체적으로 좀 잘 경제정책을 운영하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을 해가지고 지하철 공짜,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수당에서 나아가서 시민 배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민에게 돈을 그냥 나눠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도 예산으로 이 사람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 선거법 위반이라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고대 로마 제국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기만 하면은 국민에 의해 망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차베스 그 베네수엘라 그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나눠주고 나눠 먹기 하다가 나라가 거덜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거는 잠깐만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지방 분권 그거를 헌법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앙과 지방이 8대2로 이렇게 나누는 재원을 6대4까지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나라 망할 짓이다. 보라고요. 박원순 씨나 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는 짓을 보라고. 이거는 사회주의 지방정부가 출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지방정부가. 국가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부총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사회주의 지방정부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부 거기서 예산으로 나눠주고 세금 걷어다가 말이지,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 계속하고 중앙정부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수도권이 지금 반인데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문제를 짚어 주셨기 때문에 그 좋은 토론거리가 있습니다. 그 미국 관련돼서는 뭐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생략하겠고요. 아까 그 완전 고용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 주셨는데 뭐 정확한 얘기시고요. 다만 우리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전반적인 뭐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그 이론에는 저도 뭐 동의를 하지만 우리 경우에 지금 최저임금대에 있는, 많은, 취약계층이 사실, 인간다운 삶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구매력 부족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많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좀 마이크하게 보면 그런 층에 대한, 정책적인 방점이 치게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소비 심리 지수가 맞습니다. 2개월 연속 하락한 거는 맞는데, 작년 2, 4분기 이후에 그 장기 평균 심적으로 보면은 100을 넘어서 쭉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그 2달 정도 낮췄던 건 뭐 큰 틀에서, 아주 미세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그 심리 개선, 소비 심리 지수를 넘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지방 분권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지방 재정 분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기재부에서 갖고 있는 입장은 이 문제는 재정의 문제로 한정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이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이 기능의 문제, 두 번째로는 조직과 인사 문제, 세 번째로는 재정의 문제, 이 세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틀을 봐야 되는 틀 속에서 재정 문제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지금 관계부처와 쭉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